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18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우울하기만 한데요. 그나마 내란 속에 윤석열이 체포됐다는 게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반드시 해체될 내란 공조당은 내란 수괴를 옹호하겠다며 매일같이 가짜 허위 왜곡 뉴스를 남발하며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살다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기괴하고 괴기스럽게까지 한 정당. 존재 이유가 기득권과 사익유지라는 건 알겠지만 정도를 넘어선 이들의 작태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위헌위법한 정당으로서의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역시 변하지 않은 건 국상 보존의 법칙이었는데요. 다시 돌아온 국상들의 활약이 현란하기까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불법적 사태를 묵도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2019년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 입법 폭거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군소정당과의 검은 거래로 준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여야 합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의석수라는 힘의 논리로 자행된 입법 독재였습니다. 국가적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했고 그 결과 여야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 37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우려했던 모든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난해한 산식 군소정당 난립이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의를 왜곡했고 또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로 전락한 공수처는 국가 수사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불법 정치수사, 법치유린 정권 찬탈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옥상 5개 기구 공수처는 결국 수사권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가 되었습니다. 공수처의 이번 행태는 심각한 불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를 찾았던 나경원 내란 공조당 의원. 나경원 의원은 오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데요. 그것도 내란의 힘 박미단 단장으로 말입니다. 강민구, 김대식, 조정훈 의원과 함께 18일부터 23일까지 미국에 머물 예정인데요. 어쩌면 동행하는 의원들도 다 이 모양 이 꼴아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 이름만 들어도 짜증과 분노가 유발되는데요. 참 가지가지합니다. 취임식과 무도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상하원 및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는데요. 제발 국격 떨어지는 짓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내 정치 실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야당의 내란 선동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소추에 이어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뭐죠? 누워서 침을 뱉겠다는 걸까요? 미국까지 가서 가짜뉴스라도 전파하고 오겠다는 투지를 불태웠는데요. 이것도 분명 국민 열세로 가는 방미일 텐데 굳이 가야만 하는 걸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당연히 새겠죠. 왜 항상 쪽팔림은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 걸까요? 진짜 도시락이라도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습니다. 또 이들은 전국 안정을 위한 여당의 노력을 전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이번 방미의 주요 과제라고 전했는데요.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자들이 우려해서와 신뢰 공고라는 게 가당키나 하는 걸까요? 우리 때에서 과연 이 친일매국 독재의 후에 내란 잔당들인 이들을 청산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제 수건 사업이 되어버렸는데요.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어디 미국까지 가서 또 설레발을 쳐대야 하는 걸까요? 제발 혈세 낭비는 그만하고 사고를 쳐도 국내에서 쳤으면 하는데요. 그런데 5년이나 재판을 진행 중인 나 의원, 무슨 초능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재판을 멈춰버리게 말이죠. 이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를 반대하면서 있었더니 이게 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전현희 의원은 상처가 났다고 하면서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의원님들 이러한 행위 고발돼야 됩니까? 기소되어야 됩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입장과 법무장관 입장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는 당대표 입장으로서 그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렇게 막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기소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소 취소 요구하시겠습니까? 전 정치인으로서 당으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개인 차원입니다.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예.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개인 차원의 부탁.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에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자, 그걸 국민들이 보고 계신데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지금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은 본인이 우리 당 의원들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고요? 저는요, 전직 원내대표로서 27명을 대표해서 우리 당 의원, 보좌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린 말씀을 겁니다. 왜곡하시네요. 그리고 그때 상황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밀실, 개인 차원의 부탁. 아니, 제가 개인 비리입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저를 모욕하는 것, 아니, 똑바로 말씀하세요.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예. 제가 왜 개인 차원의 부탁을 합니까? 무슨 말씀,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옮겨보세요, 지금 그러면. 아니, 그게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고요?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건 안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되네요.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걸 국민들이 그걸 보고 개인 계십니다. 차원의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부탁이라고밖에 생각하시지 못하는 분이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정말 공소 취소를 요구하실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생각이 17일 사흘째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이 조사는 거부한 채 옥중 편지를 내놨습니다. 지지자들을 집결시키기 위한 내란 수기의 편지는 추운 거리에 나온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은 영장 청구 직후엔 변호인을 통해 196자 분량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대국민 담화까지 다시 읽어보면서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고 계신다고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며 지지자 집결을 유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석열은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들을 모두 비판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와 체포는 전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체포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했어야 했다며 체포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6일 서울중앙지법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윤석열 측의 주장은 모두 힘을 잃게 됐는데요. 그냥 보기 좋게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저를 탄핵을 하든 수사를 하든 이에 당당하게 맞설 거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쳐댔습니다. 하지만 수사망이 접혀오자 말을 뒤집었는데요. 이자는 쪽팔림도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몰랐습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의 경쟁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더니 막상 수사가 공수처로 일어나되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떠들어댔는데요. 법원이 공수처에 윤석열 체포영장을 내준 뒤에도 계속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법원 관할을 문제 삼았는데요. 영장 쇼핑을 한다며 불법 무효인 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매번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1차 체포영장도 내줬고 윤석열 측 2신청도 기각했고 2차 체포영장도 발부됐습니다. 이번에는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는 윤석열의 체포적부심 청구도 기각됐는데요. 법관도 모두 달랐고 법원도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으로 달랐습니다. 4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법관이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과 법원영장 관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주장해온 윤석열 측의 논리는 완전히 깨졌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측은 여전히 법원이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든 불복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미리 사전에 밑자락을 깔고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트집을 잡고 발목을 잡을 건덕지가 없어진 건데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모든 게 합법적이며 정상적이라고 확인해줬기 때문이죠. 윤석열이 이러는 이유는 두 가지. 오로지 시간 끌기와 유죄가 예상되는 모든 판결을 부정하기 위한 밑작업일 뿐인 겁니다.